안녕하세요. 서울대 트루스 포럼의 김은구입니다. 네, 학교 안에서 또 학교 밖에서 이렇게 이 자리를 찾아주신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최근에 대한민국 경제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소득주도 성장론을 비롯해서 반기업적인 그런 정책들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기업의 상황이 그리고 또 소상공인들의 상황이 상당히 어렵다고들 하는데요. 또 얼마 전에는 이례적으로 IMF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우려 섞인 목소리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그러한 점에서 너무 유명하신 교수님이시죠. 명지대학교 현재는 명예교수이신 조동근 교수님 모시고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상황을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조동근 교수님 큰 박수로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네, 가운데서 인사드리는 게 예의 같고요. 조동근입니다. 오늘 제가 1시 반부터 4시까지 수업을 했거든요. 이제 한번 강연을 하는데 그래서 조금 목이 좀 물었는데 좀 쉬면서 좀 많이 회복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은 4월 22일이 일생에 한 번이죠. 그죠? 늘 그렇게 해서 NH, Now and Here입니다. 지금. 그죠? 어저께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지금. 그 다음에 바로 이 자리에. 우리가 사실 청중으로 여러분을 뵙는 것도 아니고 강연자로 저를 보는 것도 아니고요. 대한민국을 걱정한 나머지 이 자리에 자발적으로 오신 어떤 그런 분 아니십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렵지만은 잘 헤쳐갈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앞으로 좀 많이 채워주실 것 같아요. 보면요. 좀 이게 6시 한 45분 됐는데 이 서울대학교 위치가 굉장히 멀잖아요. 그래서 아마 김은구 대표하고 얘기하니까 이제 적당히 좀 시간 가면서 채워주실 거라고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유튜브를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이 유튜브가 얼마만큼 이제 널리 확산되는가 하는 조회수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열과 성을 다해서 그래도 흥분하지는 않겠습니다. 옷도 일부러 차분하게 제가 좀 빨간 거를 메고 올까 하다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차분하게 화를 내지 않고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굉장히 좀 침착한 옷을 입고 왔고, 그리고 또 유튜버에서 많이 이게 확산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컨텐츠로 승부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할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제가 고민을 했어요. 어떤 컨텐츠로 여러분을 갖다 모셔야 한국 경제 실상을 잘 전달하고 그다음에 주목을 불끈 주시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힘을 모을까를 제가 많이 고민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좀 들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 좀 꺼주시죠, 그렇죠? 요거 너무 밝은데 괜찮나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까 여기 있군. 봤습니다. 예. 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실정 보고서입니다. 실정 리포트. 그래서 부제가 있어 보면요. 그래서 국민의 분노와 눈물과 분노 그 순서도 좀 사실은 제가 잘 생각을 했어요. 국민의 분노가 앞선 것 같아요. 이 분노는 저항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눈물은요, 우리가 승화시켜갖고 에너지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정 보고서 뭘 잘했냐, 도대체. 우리의 어떤 분노와 눈물을 좀 봐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첫 화면인데요. 우리가 사회과학은 관찰을 하잖아요. 실험을 못하고 자연과학은 이제 실험을 하는데 유일하게 대한민국이 사회과학에서 실험을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체제 실험이죠. 하나 빼놓고 다 똑같았잖아요, 보면요. 그렇죠. 그 하나 빼놓고 차이가 났다면 그 하나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요. 이거 보다시피 이게 제가 찍은 게 아니고 연합뉴스를 인용한 거예요. 자사죠, 보면. 그렇죠. 공동경비구역. 그러면은 느닷없이 분단됐죠. 그리고 두 세대가 경과되고 나서 뚜껑 열어보니까 이게 바로 솔루션이에요. 누가 승자고 누가 패자입니까? 이 가운데가 얼마나 창피하겠어, 속으로요. 쟤도 젊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왜 패자처럼 비실비실하고 이 패자가 왜 승자같이 이렇게 화났어요, 보면요. 제가 이걸 보고 진짜 완벽한
완벽한 뭐죠? 체제 실험의 조건이에요. 어떻게? 느닷없이 분단됐고 두 세대가 경과돼서 60년 지난 다음에 뚜껑 열어보니까 이런 그림이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네. 여기 이제 디테일을 보면요. 2017년 북한의 경제력은 대한민국의 50분의 1, 50분의 1이에요. 50분의 1. 2%밖에 안 돼요. 이건 이제 팩트입니다. 그래서 제도하고 체제가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성과 부합하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북한이 못 사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체제하고 제도가 인간의 본성에 부합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체제는 궁극적으로 뭐죠? 딱 두 마디예요. 생존과 번식. 생존과 번식에 친화적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노력합니까? 생존과 번식이에요. 번식에 거치시면 번영으로 거치셔도 돼요. 하지만 원색적으로 얘기하면 뭐죠? 생존, 그 다음에 번식이에요. 제도가 여기에 친화적이어야 되는 거죠. 북한은 그게 아닙니다. 김일성 일가를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까 본 그 그림이 나온 겁니다. 지금요. 대한민국의 체제의 승자가 됐죠. 분명 사실이에요. 체제 승자로서 대한민국의 근대 여정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여기 보다시피 뭐죠? 산업화였죠? 민주화, 선진화,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통일을 완성을 해야 됩니다. 제가 빨간 글씨 왜 섞여있어요? 보면요. 예? 여기 보다시피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통일을 완성을 해야 되는 것이 체제 승자로서의 대한민국의 근대 여정 이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도대체 엉뚱한 사람이 나타나서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게요. 이거를 보고 이게 2017년 아주 불과 얼마 전에요. 퀘르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오직 평화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도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좀 돼 있어요. 좀 봅시다 보면요. 이 퀘르버 선언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신한반도 평화 구상 대통령을 썼죠 제가. 그 다음부터 빼겠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제가 예를 갖췄으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금부터 문재인이에요. 제가 전례 안 합니다. 이거 다 필요가 될지 몰라서 일부러 쓴 거예요. 쓰고 싶지 않아요, 사실요. 여기 보면은 치명적, 독선적, 결정적 패착입니다. 대통령이라고 국채와 정체를 바꿀 수 있습니까? 여기 보세요. 대통령 선서가 있습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유하며 대통령으로서 쭉쭉쭉 나갑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유하며 이게 선서예요. 그런데 헌법 제4조가 뭔지 아세요? 여기 보다시피 보면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지향하되죠. 그죠? 논리적으로 지향하되 물론 이제 되를 못 쓰니까 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헌법에 있는 거예요. 헌법에. 무슨 퀘르버가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도대체 헌법을 갖다 무시합니까? 자연인이 현재 무슨 대통령을 하든 그건 아니죠. 대통령을 하더라도 국채와 정체를 바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북한이 핵개발 의지를 고수하고요. 적과 통일에 야욕을 버리지 않았는데 평화가 정착되면 남북 간 협의에 의해서 통일이 이루어진다. 이거는 너무 사실 무책임한 거죠.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평화가 어떻게 정착되나 물어보는 거죠. 평화가 어떻게 정착되나? 역사상 통일은요, 뭐냐면은 힘의 관계가 반영된 인위적인 정치 변동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꿀을 안 친 게 바로 통일이에요, 보면요.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을 못하니까 여기 이제 힘의 관계가 반영된 인위적 정치 변동이다 그거죠. 합의에 의한 통일은요, 절대로 네버네버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합의에 이게 도대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민족이기 때문에 합의를 통한 통일이 가능하다고 믿어요. 이게 좀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민족은요, 그건 감상이에요. 민족 그 위에 체제가 있는 거죠. 체제가. 그렇죠. 북한의 정치 체제는 자유민주주의하고 양립될 수가 없어요. 없다고요, 지금. 근데 북한의 핵 위협 하에서 민족 지상주의라는 미몽으로 평화의 환상을 불러일으켜 주고 있습니다. 좀 더 좁혀드릴까요? 민족의 주술과 평화의 환상으로 노예의 길로 자초하는 겁니다. 동의하세요, 보면요. 이게 퀘르버 선언이라고 지금요. 여기부터 잘못된 경제는 어떻게 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경제는 종속 변수예요, 사실이요. 따라서 우리가 맥을 짚어야 되는 거죠. 맥을 갖다가. 실정 보고서 첫 페이지가 바로 이겁니다. 왜 퀘르버냐 그런 얘기죠, 도대체. 대통령이라고 국채를 바꾸면 됩니까? 안 되죠? 여기 보세요.
Believe in real world. 레이건의 발언록을 보세요. 참 레이건이 왜 레이건입니까? 참 이런 대통령 한번 보시면은 2만 불 내려가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예? 3만 불에서 도대체 썩은 도대체 돗자리 깔고 뭐 합니까? 예? 썩은 좀 죄송하지만 이 정도로 할게요. 여기 보세요. 보면은 레이건의 어록입니다. 무지무지하게 정제된 얘기예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배운 것이 있다면은 적에 대한 순진한 포용 정책이나 희망적인 사고는 어리석다 그거죠. 순국 선녀들의 희생을 배신하는 것이고 우리의 자유를 탕진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탕진. 이게 대통령 아닙니까 도대체. 이게 대통령 감이죠 보면요. 우린 뭐예요? 감이 아니야. 감이 아니야. 제가 목적을 얘기를 안 했어요. 저는 실현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했고 그 다음부터 대통령 뺍니다. 제가 누구를 이렇게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다 녹화되잖아요 보면 이게. 나중에 제가 어떻게 감정하겠어요. 정확하게 제가 지키는 겁니다. 두 번째, 역사의 교훈은 유화 정책에 더 큰 위협이 있다는 것이고 이를 순진한 진보주의자들이 적시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직시하지 않으려 한다는 거죠. 여기 보세요. 포용 정책은요. 그 포용 정책은 유화 정책에 불과하고요. 유화 정책은 전쟁과 평화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과 항복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한다. 동의하세요, 여러분? 보면요. 예? 전쟁과 평화? 그게 아니에요. 전쟁과 뭐예요, 보면. 이런 식으로 사실은 항복을 선택하게 하는 거죠. 알렉산더 해밀턴이라는 분이 계세요. 굉장히 소름 끼친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이걸 깊이 들어야 돼요. 보세요. 위험보다 치욕을 택하는 나라. 위험보다 타협을, 치욕을 택하는 나라. 지배당할 마음을 갖고 있고 지배당에 마땅하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요. 즉 군사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지금요. 현재. 이런 식으로 보면은 즉 우리가 그냥 평화, 오로지 평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어떤 통일이죠? 어떤 통일? 아까 우리가 보셨잖아요, 보면요. 느닷없이 분단되고 두세 대 지난 다음에 뚜껑 열어봤는데 체제의 승자가 패자가 돼 있고 패자가 잘난 체하고 말이죠.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 보세요. 외교 난맥상입니다. 보면 이중적인 한미 동맹인데요. 4월 11일 불과 며칠 전이죠. 한미 정상회담 백악관 방명록에 쓰기를 문재인이죠. 누구도 가지 못한 평화의 길, 위대한 한미 동맹이 함께 갑니다라고 썼어요. 이건 제가 그냥 갖고 온 겁니다. 아무도 가지 못한 평화의 길, 이런 얘기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문재인 안 썼죠. 그는 문의 창작반, 싸구려 문의 창작반. 이런 얘기 쓸 필요 없어. 이런 얘기 도대체. 이게 뭡니까 도대체. 아무도 가지 못한 평화의 길. 이게 꼭 있어야 됩니까 이게? 그러고 위대한 한미동맹이 함께 갑니다라고 쓰고 위대한 남북 협력이 함께 갑니다로 읽었잖아요 사실요. Read and write가 다르죠 보면요. 그렇죠? write와 read는 다른 거죠. 그래서 분명 쓰기는 위대한 한미동맹이 함께 갑니다라고 썼지만 읽기는 뭐죠? 위대한 남북협력이 함께 갑니다라고 읽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근거를 대죠. 근거를. 이게 바로 이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빅딜을 요구하는 것을 익히 알면서도 스몰 딜 또는 good enough 딜을 제안했잖아요 사실요. 그러면 상대하고 같이 가는 동맹이라면 상대 얘기를 경청해야 되는데 엉뚱한 얘기하면서 무슨 같이 갑니까? 그러면 스몰 딜, good enough 딜은 누구한테 좋은 겁니까 이게? 북한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북한이 지금. 그러면 북한이 좋아하는 걸 대신 얘기해 주니까 트럼프가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할 리가 없는 거죠 보면요. 그 사실 모르는 거죠 보면은. 기본적으로 지력이 부족한 분입니다. 누가? 상상에 맡길게요. 제 입으로 발언하기 싫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담보 없이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 경협을 진행하려고 하잖아요.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이중적인 한미 동맹관이죠. 누구도 가지 못한 평화의 길을 위대한 한미 동맹이 함께 갑니다라고 썼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행동은 전혀 다르잖아요. 보면요. 국가 원수는 국가 원수 다워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편하세요? 그러지는 않으시죠? 여기 보시면은 두 번째, 충격적인 미세먼지 위성 사진. 이게 바로 2018년 1월 21일
인스티즈넷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옮겨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날짜를 이제 적었는데 2018년이니까 이제 1년 전쯤 되는데 여기 이제 뭐 멀리서 보이시나요? 여기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제 중국에 보이고 이게 그죠? 반도죠, 그죠? 이 한반도 이겁니다. 이거 지금 이걸 누가 조작을 했겠어요? 보면요, 저 파란 데가 서울이에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좀 당하고 있어요, 지금요. 이게 한국입니다. 여기 파란 데가 서울이요. 여기 조금 아래 저 관악산이겠네요. 안 보이세요, 관악산? 저는 보이는데. 네. 그런데 2019년 2월에 열린 한중 장관회의 회담에서 중국 생태환경부 부장 장관이죠. 조명래 장관에게 이게 뭡니까?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서 한국 언론에 문제가 있다 하면서 중국의 책임을 사실상 부정하는 취지로 발언을 했어요. 환경장관에서. 예? 이 부장이라는 인간이 뭐 그렇죠. 한국의 미세먼지가 중국 때문이라는 증거를 대라. 이런 결례가 어디 있습니까? 앞에 저 사진 보면서도 몰라요, 보면요. 예? 증거가 뭐냐? 증거 대라 그거죠, 보면요. 그럼 그냥 때리고 네가 아픈 걸 나한테 보여라. 그거 어떻게 할까 도대체? 누가 저를 때렸어요. 그 다음에 네가 아픈 걸 내가 설명해라. 똑같은 겁니다. 이런 오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때 이 조 장관은 어때 같은 조신의 사실이야. 좀 실현해 보면은 이 환경부 장관도 참 진짜 그래요. 제가 뭐 D 대학교에 있는 계신 그런 분입니다. D 대학교에. 예? 조 장관은 미세먼지 문제는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의 문제이므로 양측 과학자들이 협력하자고 답변했어요. 이건 너무 잘못한 겁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뭐냐면은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의 문제이므로 양측 과학자들이 협력하고자 한다라고 답변했어요. 정치가 아닌 과학의 문제는 세국의 안전 문제 때 쓰는 겁니다. 그때 그 당시에 맥락이 달라요. 맥락이. 이 환경부밖에 몰라. 환경부 도대체 정치 경제를 모르잖아요. 지금 말이죠. 맥락이 다른 거죠. 미세먼지를 과학의 문제이자 동시에 정치 문제입니다.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그는 사실 부적이죠. 이게 어떻게 지금 정치 문제가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게. 예? 그럼 우리가 뭐 미세먼지 뭐 데려다 놓고 뭐라고 할 건 아니잖아요, 지금요. 사실은 이게 국가 간의 어떤 이제 그 이해 충돌인데 이걸 갖다 정치 문제로 보고 정치를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갖다 어떻게 무슨 정치 문제가 아니고 과학의 문제니까 이런 국격 훼손은 우리가 자초한 겁니다. 자초한 거예요. 2017년 문재인 잘못한 거 없죠. 아까 대통령 이후 한 번만 쓴다고 그랬잖아요. 중국 방문한 자리에서 한 말이에요. 중국은 단지 중국이 아니라 주변국들과 어울려 있을 때 그 존재가 빛나는 국가이다. 높은 산봉우리가 주변에 작은을 쓴 거예요. 없는 거예요, 원래는요. 주변에 많은, 근데 주변에 작은, 그죠? 많은 산봉우리와 어울리면은 더욱 높아지는 것과 같다라고 문재인이 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 얼마나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갖다 작은 봉우리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몽이 또 연결해서 중국만의 꿈이 아니라 아시아 모두 나아가서는 전 인류와 함께 꾸는 꿈이 되길 바란다. 왜 전 인류입니까? 왜 전 인류예요? 왜? 상대국의 동의를 구했습니까? 동의를 구했냐고요, 지금. 그것도 안 하면서 이렇게까지 얘기할 게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저는 미는 그렇다 쳐요. 그렇지만 여기 보다시피 중국몽은 중국만의 꿈이 아니라 아시아 모두 나아가서는 전 인류, 미국 사람, 불란서 사람 여기 왜 들어갑니까? 동의 구했습니까? 그렇게 신중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보면요. 네? 화나시죠? 힘내세요. 그 대신 뭐냐면은 유튜브를 찍으니까 많이 좀 뭐 이렇게 빈자리 다 이제 거의 안 채워지겠네요. 나중에 유튜브를 많이 좀 이렇게 좀 소개하세요. 유엔 연설, 여기다 제가 뭘 끼워놓고 할까 하다가 그냥 꾹 참았어요. 팩트만 전달합니다. 2017년 9월 20일. 이건 제가 그대로 따온 거예요. 딕테이션 한 거예요.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요. 문맥을. 이게 뭐냐면 나는 지난 겨울 대한민국의 촛불혁명이야. 말로 유엔 정신이 빛나는 성취를 이룬 역사 이렇게 나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아니 연설문 어떻게 이렇게 써줘 도대체 이게. 비서관들이요. 제가 쓴 게 아니고요. 이거를 제가 그대로 딕테이트한 거예요. 그거를 그냥 받아 쓴 겁니다. 그래갖고 다시 소개해드리면은
나는 지난 겨울 대한민국의 촛불혁명이야말로 유엔 정신에 빛나는 성취, 유엔 정신에 빛나는 성취를 이룬 역사에, 이거는 국어가 문맥이 연결이 안 되는 얘기예요. 국어가. 그러니까 다 사람 나갔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보면 다 나갔잖아요. 보면요. 이게 유엔 연설에서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촛불혁명의 풍경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뭐 그러다 쳐요 보면요. 그럼 유엔 총회 참석자들이 촛불혁명을 어떻게 받아들였을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는 마크롱에게도 촛불혁명을 소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불란스 혁명. 거기는 인류의 보편적 가진 자유평등을 갖다 이룬 혁명이에요. 우리 뭐를 이뤘습니까? 뭐를. 도대체 비교할 거 돌멩이하고 다이아몬드를 비교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뭐냐면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게 유엔 연설 통해서 결국 누구를 욕줬습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욕준 겁니다. 국격에 허물어진 거죠.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이게. 나는 지난 겨울 대한민국의 촛불혁명이야말로 유엔 정신이 빛나는 성취를 이룬 역사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런 얘기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보면은. 그리고 비서관들이 이렇게 연설문 그거 원고 써도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문재인 촛불혁명의 치명적 인식 오류 보세요. 헌법 1조 2항 회절 이겁니다 보면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답니다. 이게 뭡니까? 모든 권력은 촛불을 든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가 된 거죠. 광장 민주주의니까. 예? 1조 2항을 회절한 거죠. 이때 국민은 뭐냐면요. 군주제가 폐지가 됐잖아요. 따라서 빈자리가 된 국왕을 대신하는 상징적 존재로서의 국민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치적 대중 집회에 모여 촛불을 든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은. 이 얘기를 갖다 어떡하지? 정치학자들이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예? 다시 한번 보시죠. 보면은. 국민은요, 군주제 폐지로 빈자리가 된 국왕에 이거를 대신하는 상징적 존재로서의 국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 대중 집회에 모여 촛불을 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회절되는데도 보고 이거를 우리가 다 당한 거 아닙니까? 왜 대의민주주의입니까? 왜? 국민을 스스로 직접 지배하는 것이 정치 원리상 불가능해요. 그래서 대표를 뽑는 겁니다. 대의제 민주주의는 영토가 넓어서 국민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국민을 지배합니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을 스스로 직접 지배하는 것이 정치 원리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표를 뽑는 겁니다. 그래서 영토가 넓어서도 아니고 국민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가 최선이고 대의제 민주주의가 차선이라는 생각도 오류입니다. 지금요. 오류예요. 이게 지금. 이런 거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좀 더 생각했었으면 말이죠. 도대체. 예? 광장 민주주의,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 보세요. 촛불혁명의 주권자 민주주의 오류, 이겁니다. 지금. 주권자 민주주의는 선거나 대표자 위임에 국한하지 않고 나로부터 행사되고 어디서나 행사되고 늘 행사되는 국민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하지만 주권자 민주주의는 광장 민주주의로 국민을 선동하는 수단이에요. 보면요. 예? 지금 말씀드린 주권자는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보면은. 광장에 나와서 촛불 드는 사람이 그 사람 주권자로서 내가 권력 행사한다. 그게 아닙니다. 지금. 그게 아니죠. 광장 민주주의는 뭐죠? 법치를 파괴하는 거죠. 법치를 파괴하는 겁니다. 광장 민주주의를 차단한 프랑스 헌법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맨날 그 불란서를 갖다 그렇게 그리워하는데 불란서는 굉장히 이걸 철두철미하게 차단했어요. 프랑스 헌법 3조 1항이요. 국가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주권제면 맞아요. 그 다음에 국민은 대표자나 국민투표를 통해서 국가 주권을 행사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장에서 촛불 들어서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보면은. 예? 주권제면 맞아요.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대표자나 국민투표를 통해서 주권을 행사한다 이런 얘기죠. 보면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불란스 헌법 제3조. 예? 광장에서의 그러니까 주권의 행사 방식을 대표자와 국민투표로 한정한 겁니다.
대표자 or 국민투표를 한정한 거죠. 그래서 광장에서의 주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3조 1항 보셨죠? 3조 2항이 뭡니까? 국민의 일부나 특정 개인이 주권의 행사를 특수하게 부여받을 수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다시 좀 보세요. 국민의 일부나 특정 기관이 주권의 행사를 특수하게 부여받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헌법에 따르면 국채를 흔들 수 있는 헌법 개정 자문위원회 or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그 자체가 위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여기다 국회에 무슨 뭐 다 건너뛰고 헌법 자문하다는 우리가 무슨 요청한 적이 있어요, 사실이요? 보시라고요. 분명히 있잖아요. 3조 2항 국민의 일부나 위원회죠. 특정 개인이 주권 행사를 특수하게 부여받을 수 없다고 한 겁니다. 그럼 뭡니까 지금? 대표자나 국민투표를 통해서 주권을 행사한다 그런 얘기죠. 지금 우리가 완전히 대한민국이 지금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보면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뭡니까 도대체. 예? 이게 경제학자 왜 돼요? 그 다음에 제가 경제학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권의 인식 및 정책 오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를 추리는데 힘들었어요. 11개, 12개, 뭐, 근데 꼭 10개를 뭐 하는데, 뭐, 예전에 기억나세요? 서궁이 어딥니까? 덕수궁이죠. 인목대비, 그죠? 폐비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반정, 그 다음에 이제 광해군 와서 이제 뭐, 폐비가 이제 바뀐 거죠. 반정이 됐으니까. 그래갖고 광해군, 다시, 죄송합니다. 광해군을 앉혀놓고 이렇게 잘못했지라고 그렇게 그냥 시도군이 한 거 아닙니까? 첫 번째. 561, 562, 563. 잘 나가다 오류동은 없어요. 오류동. 좀 웃으세요. 저는 뭐 개그맨은 아니지만 오류동은 없네 보면. 오류동 밑에도 사류동도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만 보시면 정권이 국가인 나라고 제일 오류 10이 뭡니까? 세계적 규제 완화 속 규제 강화 역주행한 한국이죠. 요건 보세요. 오류 1. 정권이 곧 국가인 나라. 에이 창피해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정권이 어떻게 국가입니까? 정권을 국가로 인식하고 있어요. 정치개혁 선거죠. 무한 권능을 신봉합니다. 지금 정치개혁에 무한 권능을 신봉한 그 결과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또 헛소리하는 거죠. 권력의 원천인 국민의 지지를 받았으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오만이죠. 오만. 정권은 선거를 통해서 국가 경영을 일정 기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동의하세요? 예전에 옛날 그 빌 클린턴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나는 4년 동안 백악관에 세대로 사는 사람이다. 잘 모시겠다 미국을 갔다가. 예? 여기 보세요 보면 정권은 선거를 통해서 국가 경영을 일정 기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이에요 지금요. 정권은 선거에 기반하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따라서 주인이 바뀌죠. 정치 계약의 내재적 한계 이거를 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the intrinsic limitation of the present contract 되죠. 그렇죠? 바꿔 말하면은 내가 헌법을 멋대로 바꿀 수 있다. 그게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보면요. 문재인 정부는 이미 기구죠. 헌법 개정 전문위의 자문 형식을 빌어서 헌법 개정을 시도했죠. 개헌에는 금선이 있어요. 지금요. 내재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intrinsic limitation of the present contract 나오잖아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개헌을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요. 지금요. 이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뭡니까? 정권이 국가인 나라죠,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누가 도대체 이게 무슨 뭐 그 허접스레 도대체 헌법 개정 뭐 자문위에다가 이걸 우리가 자문을 의뢰했습니까? 그런 적 있냐고요? 우리 국민이 그렇게 한 적이 있냐고요, 도대체. 여기 보세요. 국민은 헌법 개정 자문위원회와 원전 공론화위원회에 정책 결정권을 부여한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프랑스 헌법 기준을 적용하면 아까 기억하시죠? 그렇죠? 그러면 국채를 흔들 수 있는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은 그 자체 위원회예요. 보면요. 위원이라고요. 이렇게 대놓고 위원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보면은. 예? 아까 우리가 이제 좀 지나왔지만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 불란서 여기에 보면은 주권역이요. 주권 행사 방식은 대표자하고 국민투표로 한정합니다. 지금요. 그렇죠. 그리고 3조 2항은 국민의 일부나
특정 개인이 주권 행사를 특수하게 부여받을 수 없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회를 만들어서 지멋대로 할 수 없게끔 차단한 겁니다. 이대로 하면은 굉장히 불란서는 진짜 민주국가에 보면요. 민주국가라고요. 우리는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왔고요. 근데 보면은요. 이제 5.6.21을 보세요. 설계주의인데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 한 번 좀 더 썼습니다. 뭐 장이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제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다. 그리고 지금 제 머리는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다. 너무나 문의 창작반이야. 너는 문의 창작반. 이게 도대체 뭡니까? 특히 도대체 지금 제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느낀 그런 감정이야 도대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14살. 창피하지 않습니까? 경험하지 못한 나라는요, 존재하지 않는 나라죠. 그렇죠? 경험하지 못한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 나라죠. 논리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nowhere. 없다고. 네? 그렇다면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는 일종의 좌파 설계주의의 발로죠. 이성에 대해서 무한 신뢰를 갖다. 우리가 질서는 뭐죠? 서서히 잡혀나가는 거예요. 이걸 갖다 무슨 설계하듯이 그게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시장경제 질서는 자생적인 선물이에요. 문재인 정권의 질서를 설계할 지력과 능력이 있는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보면. 지력과 능력이 있냐? 양력이죠. 지력과 능력이 있냐? 없죠. 그런데 무슨 도대체 한 번도, 제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 열정으로. 아유, 참. 이게 두 번째 설계주의 사고입니다. 5.3 국가 전체주의 사고입니다. 국민 개개인의 주권자라고 그랬죠? 아까 그렇죠? 국민 개개인의 주권자. 즉 원자화된 개인 위에 선하고 전쟁 국가가 털컥 올라서는 것이 바로 국가 전체주의 사고입니다. 하나가 전체가 하나를. 이게 바로 북한 그 아이디어 안에 보면. 그러니까 국민 개개인이 주권자. 맞죠? 즉 원자화된 개인 위에 털컥 올라선 선하고 전시한 국가가 올라서는 것. 국가 전체주의 사고죠. 그러니까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환상이 뭐예요? 지금 이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왜 내 삶을 국가가 책임집니까? 도대체 국가가 왜 내 삶을 책임져야 돼요?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선생님 삶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똑같은 거죠. 어떻게 해? 예? 그래서 이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을 책임진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맥락이죠. 이건 맞아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을 책임져야 돼요. 이건 맞아요. 하지만 고유의 재원을 갖지 않은 무산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 문맥이 다른 거예요. 문맥이. 제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을 책임지세요. 하지만은 뭐예요? 내 삶을 책임지는 건 바로 납니다. 그런 얘기죠. 층위가 다른 문제를 갖다 이걸 혼돈하는 거죠. 국가 의존이 타성화되면 그만큼 인간의 존엄은 뭐예요? 무너지는 거죠. 국가가 박애주의 실천자가 되면은요, 박애주의 실천자가 되면 모두들 입법을 통해서 특혜를 받으려 할 거 아닙니까? 나는 이만큼 비참하고요, 저기보다 더 비참하고요, 저를 도와주세요. 그럼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태어났죠. 사실 이렇게 무슨 남한테 뭐 의지하려고 도대체 그렇게 뭐 밀려났습니까? 자기가 첫 울었을 때 뭡니까? 나는 세상을 향해서 살겠다고 내가 선언한 거 아니에요, 보면. 그렇게 다 자유분방한 사람을 갖다 묶어놓고 국가가 책임져 줄게.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거는 무슨 동물농장에 무슨 뭐 그야말로 동물을 갖다 관리하는 걸 몰라도 사람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말이죠.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이거는 말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왜소화된 개인, 전지한 국가, 이게 바로 국가 전체주의 사고의 전형입니다. 개인을 왜소하게, 위대한 개인을 왜소하게 만들고 사실 허구에 지나지 않은 국가를 갖다가 뭐죠? 이거를 크게 해가지고 뭔가 조금 전지한 존재를 만들고 이게 지금 뭡니까? 개인이 위대하고 국가는 그러한 개인이 모여서 우리를 보호하는 어떤 체제로서의 국가가 되어야 되는 건데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선을 지향한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실존하는 인간 밖에 초월적인 존재가 없습니다. 사회적 합의도
이것도 우리가 이런저런 이해관계에서 밀당이에요. 밀당이라고요. 어떻게 사회적 합의, 우리나라만큼 사회적 합의라는 얘기를 그렇게 잘 쓴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맨날 무슨 합의. 그게 합의가 됩니까? 노조가 지멋대로 하는데 그걸 갖다가 뒤집어 씌우는 뭐죠? 부드러운 비단이죠, 비단.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국가 대신해서 자기 이익을 갖다 뭐죠? 챙기는 수단으로서 사회적 합의를 얘기하는 거죠. 이해 충돌 조정을 통한 국민 통합은 불가능해요. 차라리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게 하는 것이, 그리고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게 하면서 그 안에서 자리 잡은 질서가 바로 사회 통합에 이르는 길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그 이상의 사회 통합은 절대로 없습니다. 지금요. 우리만큼 도대체 타협을 갖다 무슨 거기다 사회적 붙이고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사회적 타협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는 좀 사실 어떤 면에서 굉장히 앞서가는 사람들이죠. 이해가 다른데 그럼 뭐야? 모든 사람들한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룰 자체가 이것이 합리적인가? 그걸 물어볼 뿐이지. 우리가 어떻게 타협을 하고 뭘 합니까? 그건 친구끼리 하는 거고, 우리가 의제를 갖다 만들어서 공론을 하는 건 맞지만은 이거를 이해 충돌을 갖다 이거를 대화로 풀어나간다?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564 국가가 고용주가 되어야 된다. 아이씨, 이게 뭡니까 도대체? 아이씨. 공공 서비스를 시장에다 팔지 않으면요, 국가가 고용의 주체가 될 수 없어요. 앰뷸런스 왱 하면서 돈 받고, 불자동차 왱 하면서 돈 받고, 군대 지켜주면서 뭐 돈 받고, 경찰 무슨 방범 돈 받고, 이런 식으로 공공 서비스를 시장에다 판매하지 않는 한 국가가 어떻게 고용의 주체가 됩니까? 이게 지금 안 되잖아요, 지금요. 여기 교회에 나가시는 분들 계시죠? 이거 보세요. 우리 옛날에 11조가 뭡니까? 10가족이 뭐죠? 10분의 1씩 옅어서 한 가족을 갖다 우리 뭐죠? 성직자를 모시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뭡니까? 공무원 급여만큼 민간에서 세금이 거쳐야만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그거 안 해보면. 그러니까 세율을 10%로 가정하면은 민간 일자리 10개가 만들어지면은 공무원 한 자리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보면 11조 올리죠. 11조. 우리 세금 내는 거 안 해보면요. 그래서 10명이 뭐예요? 10%씩 한 사람 몫이 나오는 거죠. 그거죠, 그거. 그래서 국가에 기대되는 역할은 공공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이지 고용 창출이 아닙니다. 고용 54조를 썼다. 54조를. 아, 이거 도대체 뭡니까? 이걸 보세요. 보면. 여기 보면은 뭐 2017년 본된산 넘어가죠. 예. 아니 도대체 이게 뭐 54조를 왜 써 도대체 이거를 어디로 다 갔는지도 모르고 도대체 이게.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나오는 겁니다. 보면 이게 이제 제가 굉장히 예리한 이제 비판을 가하는 건데, 우리 홍남기에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부드러운 사람인데 그냥 예스맨이죠. 예스맨. YS는 안 해 그렇다고요. 예스맨. 그래서 그런데 LA 타임스 페브러리 여기 2019년 그래서 빅토리아 킴이라는 여자가 쓴 거예요. 그래서 In tough market, young South Koreans vie for the security of government jobs죠. 그러니까 그 타이탄 마켓에서 한국 사람들이 공무원 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쓴다고 겁니다. 지금요. 예? 여기 이제 이걸 처음 들으실 거예요. 보면요. 한국의 공무원 시험의 경쟁률이네. 죄송합니다. 경쟁률이에요. 매우 치열해요. 응시자 2.4%만 합격해요. 2.4%. 9,020만이 응시하면 5,000명을 미처 못 뽑아요, 지금. 그러면 뭡니까, 이게? 하버드 대학 입학 허가율 4.5%의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떨어진, 그러니까 20만이 응시를 하고 5,000을 뽑았는데 떨어진 19만 5천이 각자 제기를 갑니까? 아니죠. 거기 락인, 거기 매요, 도대체. 매일. 그러니까 공시적이 그게 뭡니까, 그게? 재수, 삼수, 사수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로 인한 사회 간접 손실을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요. 왜 도대체 공무원이 이게 뭡니까? 하도 그냥 국가가 고용을 책임지고 무슨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전부 다 뭐에게? 잡 시큐리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현대 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은 공시에 묶인 사회적 간접 손실, 이것이 17조 원으로 추산되는 거예요. 생산 및 소비 감소라는 기회 손실이 있는 거 아니에요, 보면요. 지금 여기 공시족이 되면은요, 취업을 어플라이한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경제활동 인구에서 빠져요, 빠져. 그래 취업자도 아니고 실업자도 아니고 비경제활동 인구로서 그냥 한켠으로 제껴놓는 거예요, 보면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너무 비극이죠. 비극입니다, 여기 지금. 공무원을 뽑았을 때요, 보세요. 여기 이제 너무 디테일한 거 보지 마시고요. 보면은 월급은 아무것도 안 해, 진짜. 월급은요. 하지만, 이제 한 30의 공무원을 뽑았어요. 그러면 30년을 월급 주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30년 지난 다음에 60이 됐겠네요. 그다음부터 몇 년을 갖다 뭐 연금을 계속 보여야 되는 거죠. 앞으로 보면은 뭐 한 90세까지 산다 하면 30년의 연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30년 일을 했으니까 급여를 준 건 좋아요. 하지만 30년을 급여 아닌 연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지금 연금을. 그걸 생각하면은 국가에서 볼 때 나중에 여기 보면은 여기요. 공무원 군인 연금 충당 부채를 이걸 우발채무로 쌓아야 돼요. 이건 우발채무. 따라서 국가채무 잡히지도 않지만은 언젠가는 이게 청구될 테니까 우발채무로서 이걸 묶어놔야 되는데 그 액수가 도대체 얼마입니까? 이게 지금 845조예요. 845조. 따라서 지금 이거를 2017년도를 보면은 1555조에 거의 반이죠. 뭐가? 공무원 군인 연금 충당 부채가. 이렇다고요. 이걸 생각하면은요, 작은 효율적인 정부로 가야 되는 거고, 필요하면은 민간에서 자원봉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그걸 안 하고 그냥 공무원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예? 오류 5. 네가 네 죄를 알렸다. 5번째. 정책사고에 과다식별해. 진짜 공부를 못했어요. 중원부원, 과다식별. 문재인 정부의 경제 철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네들이. 경제적 기회는 사전적으로 균등해야 하며 과정은 공정해야 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뭐 이걸 대단한 미사욕을 생각하는 거죠.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보세요. 한마디로 그냥 한 번에 꿰뚫는 거 아니에요. 경제적 기회가 사전적으로 균등하게 주어지고 과정이 공정하다면은 결과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보면요. 그렇지 않으면 과다식별이죠. 뭡니까? 이게. 대학교에서 똑같이 수업 계획서 주고 수업하고 시험 보고 그러면 네가 성적이 좋아? 그래 뭐 너 공부 열심히 했네. 그럼 되는 거죠. 그걸 갖다 뭐 똑같이 B 마이너스 C 플러스를 받아야 돼요? 그건 아니죠. 이거 보세요. 이게 좋은 얘기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균등, 뭐 공정, 뭐 정의 그런 그냥 문해 창작반 말이죠. 그래서 경제 기회가 사전에 균등하고 과정이 공정하면 결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서 네가 시험 못 봤네. 공부 안 했네. 너 F야. 받아들여. 그래야 되지. 그걸 갖다 무슨 C를 주세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야 도대체 그게. 결과가 정의로워야 한다는 것은 소득이 물리적으로 같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국가 개입주의 큰 정부는 바로 결과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된 겁니다. 지금. 앞에서 잘못 낀 단추 때문에 계속해서 악수가 되는 거죠,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6번째, 네 죄를 알렸다. 얘 보면 이분법적인 진영 논리에 지금도 함몰되어 있어요. 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신자유주의적 성장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포용 성장을 제시했어요. 김의겸 누군지 아시죠? 징그럽죠 보면요. 언제 2018년 최근 정책 브리핑에서 이런 얘기한 거예요. 신자유주의적 성장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포용적 성장을 제기했어요. 신자유주의는 이게 얘기해요. 수혜층이 소수에 그치고 다수가 배제되는 배제적 성장을 가져오지만 포용적 성장은 두루 많은 사람에게 성장의 결과가 분배되고 두루 혜택을 누리는 성장이라고 설명했어요. 이게 도대체 국어 시간입니까? 그러면은 두루 혜택을 누리는 게 포용적 성장이라는 이건 동어 반복이죠. 키가 크지 않네? 키가 작네?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보면요. 그러면 왜 지금 신자유주의가 왜 배제적 성장을 가져오는가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건 얘기를 못해. 그건 못해요. 여기는 나쁘고 저기는 좋고, 이거 한번 보세요. 논리 구조를 보세요, 지금요. 신자유주의는 수혜층의 소수에 그치고 다수가 배제된대요. 하지만 포용적 성장은 두루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건 국어 어떤 해석이죠, 해석. 그러면 두루 혜택을 누리는 게 포용적 성장이라는 거는
그거는 동어 반복입니다. 동어 반복. 토톨로지죠. 그럼 뭐를 얘기해야 돼요? 신자유주의가 왜 배제적 성장을 가져오는가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건 논거 제시가 없어요. 그러면 신자유주의를 폐기하면 포용적 성장이 저절로 옵니까? 아니죠. 제가 딱 두 줄로 김유겸을 죽이는 게 바로 이겁니다. 시장은 교환을 통해서 이해가 조정되는 비인격적 플랫폼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누가 누구를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누가 아이디어가 좋아서 물건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가 아이디어를 낸 거야. 그래서 내가 아이디어 내서 팔았는데, 그렇다고 누가 여기에 뭡니까? 누가 피해를 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핸드폰을 만들었는데 누가 피해를 받냐 그런 얘기예요, 보면요, 지금. 엉뚱한 얘기예요. 미사여고. 지금도 스틸 뭐냐면은 진짜 내가 화가 나는데 지금도 지금 18살 먹은 사람은 사춘기예요. 근데 72살 먹은 사람이 사춘기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이게 뭡니까? 소위 이분법적인 진영 논리에 빠진 거 아닙니까? 이분법적인 선과 도덕과 무슨 뭐 타락.